예. 어서 들어오세요. 비디오하고 오디오는 꺼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런스키안이라는 개념하고 개수 축소법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연습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라는 걸 판정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했습니다. 예,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 1.4를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개의 함수, 하나는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또 하나는 y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 하면, 이 두 함수의 1차 결합을 영함수라고 두었을 때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 두 개가 모두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1차 독립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다면 1차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종속이다라는 것을 어떤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차 종속이다. 두 개의 함수가 1차 종속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를 알지요. 이것이 정의되고 거기에 맞게 계산이 되고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정의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쪽에 2를 곱하면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됐죠.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한 함수가 여기 하나 있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왼쪽에 있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의 상수배, 두 배로 표현됐죠. 그렇다면 상수배로 표현됐으니까 두 함수는 1차 종속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얘기해도 되고요.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이걸 넘겨서 빼면 0이 되겠죠. 같은 거니까. 즉, 2 하이퍼볼릭 코사인 x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더하면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즉,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이 두 개 함수의 1차 결합 모양을 만들었죠. 2라는 상수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를 곱해서 더했으니까 1차 결합 모양이죠. 이 1차 결합 모양이 0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곱해지는 상수는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0이 아닌 수를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닌 걸로 만들어져도 우리는 1차 종속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1차 종속이다. 이 두 함수는 1차 종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정의를 써서 1차 결합을 영함수라고 두고 그 앞에 곱해지는 개수 두 개가 모두 0이 아닐 수 있냐? 그러면 1차 독립.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 0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또는 그냥 쉽게 두 함수가 서로 상수배로 표현될 수 있냐라는 걸 가지고도 판정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두 함수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바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쉽게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두 함수의 런스키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1차 독립, 1차 종속의 정의를 확장시켜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처럼 어떤 두 함수가 있다면 두 함수가 1차 종속이다라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상수배라는 것은 확장시키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1차 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수배하고 더한 모양 이렇게 해봤자 하나 있는 함수의 상수배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돼요. 즉 3개의 함수가 있었다면 뒤에 가면 이제 3개 미방, 4개 미방도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니까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3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이냐 1차 종속이냐라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나머지 2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1차 종속, 그렇지 않으면 1차 독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가 4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 3개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1차 종속, 그렇지 않으면 1차 독립.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차 종속이다라는 개념은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이 되냐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되면 1차 종속, 절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면 1차 독립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독립, 1차 종속이라는 개념은 다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일반해를 구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더블 프라임의 개수를 1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죠. 우리 1개 선형에서 표준형 만들듯이 똑같이 할 수 있죠. 앞에 있는 개수함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전체를. 그러면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 앞에 정리된 이 함수 px, qx는 연속이 되는 범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 i에서 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해를 2개를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2개의 해가 y1과 y2예요. 해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해를 2개를 우연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 두 함수가 지금 연습했듯이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 판정을 해봤더니 서로 1차 독립이었어요. 즉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1차 독립이니까. 해서 2개의 해를 찾았는데 그 해가 1차 독립인 거다. 그러면 일반 해는 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해서 일반 해는 y는 C1, Y1 플러스 C2, Y2 이렇게 Y1과 Y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정리를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C1과 C2는 임의상수고요.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2개 선형 미방이니까 즉 2개 미분 방정식이죠.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임의상수가 2개 있어야 되죠. 1개 미방은 해를 구하면 임의상수가 1개. 그렇죠? 2개 미방은 해를 구하면 일반 해를 구하면 임의상수가 2개.
3개 미방이었을 때는 일반 해는 임의상수가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정리를 알아두면 이제 우연하게 2개의 해를 찾았다면 1차 독립인가 아닌가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돼요. 1차 독립이면 더 찾을 거 없이 일반 해는 그 1차 독립인 2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1차 종속이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해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것의 상수배일 테니까 그건 버리고 그 하나의 해를 남겨둔 다음에 그 하나의 해하고 1차 독립이 되는 또 다른 해를 구하려고 애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기술은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계수 축소법이라는 기술을 소개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 독립인 걸 찾아서 하나를 우연히 알았을 때 그것과 1차 독립인 해를 또 하나 찾아서 그 2해의 1차 결합으로 일반 해를 표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2개의 해를 여기 주어진 2개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기본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집합으로 표기해서 그걸 이렇게 집합 안에 그 2해를 갖다 놓으면 이 집합을 기본해가 모인 집합이란 뜻으로 기본해 집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개 선형 미방이다. 제차 2개 선형 미방이다. 그러면 기본해를 2개 찾으시면 돼요. 다시 설명하면 1차 독립인 2개 해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일반해를 찾는 일반적인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배우기 전에는 이제 우연히 하나 알았을 때 그것과 1차 독립인 걸 찾는 방법 이 정도를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를 구하는 건지 방정식마다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인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 건지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번 시간은 그 전에 하나의 해를 찾았을 때 그것과 1차 독립인 걸 구하는 그런 기술까지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독립이 되는 2해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2해를 발견했을 때 1차 독립인가 아닌가라는 걸 또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두 함수에 대해서 런스키안이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자, 어떤 두 함수 y1과 y2가 있을 때 그 두 함수의 런스키안이라는 것을 그냥 w라고 쓰기도 하고요. y1과 y2의 런스키안이다라는 뜻으로 w하고 브래킷 꺾은 괄호를 하고 거기다가 두 함수 y1, y2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w, y1, y2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건 함수니까 독립변수가 x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독립변수 x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독립변수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스키안은 이렇게 정의해요. 첫 번째 행은 그 주어진 함수를 y1, y2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행은 그 첫 번째에 썼던 그 두 함수에 각각의 도함수를 쓰시면 돼요.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1행과 2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행렬, 2차 행렬이죠. 이 2차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행렬식을 연습했죠. 이렇게 곱한 거 y1, y2 프라임. 거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y1 프라임, y2.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함수의 런스키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식으로 기억하는 게 더 빠르지요. 함수 쓰고 그 밑에는 도함수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두 함수의 런스키안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런스키안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해서 두 함수의 런스키안이라고 하고 W라고 표기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3개 미방일 때는 함수가 3개. 역시 기본해를 3개 찾으시면 돼요. 제차 3개 미방일 때는. 즉
3개의 함수를 해를 찾는데 그 3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즉, 세 함수가 1차 독립이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나머지 2개를 갖고 표현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를 빨리 판정하기 위해서 런스키안을 쓸 텐데 세 함수의 런스키안은 똑같이 확장하시면 돼요. 예, W, Y1, Y2, Y3 똑같은 방식이에요. 첫 번째 행은 주어진 함수를 Y1, Y2, Y3 그대로 쓰세요. 두 번째 행은 그것의 도함수를 쓰세요.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세 번째 행은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Y1의 더블 프라임, Y2의 더블 프라임, Y3의 더블 프라임. 어렵지 않겠죠? 그렇다면 4개 함수의 런스키안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Y1, Y2, Y3, Y4 함수를 쓰고 그 다음 Y1 프라임, Y2 프라임, Y3 프라임, Y4 프라임 1개 도함수를 쓰고 그 다음은 더블 프라임 2개 도함수를 쓰고 그 다음은 트리플 프라임 3개 도함수를 쓰고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함수 쓰고 계속 행이 하나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더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게 런스키안. 됐죠? 예,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이 런스키안이 영함수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를 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런스키안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계산하고 그것이 영함수인가 아닌가 판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써서 1차 독립이다, 1차 종속이다라고 판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런스키안을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함수는 2의 3x승, 두 번째 함수는 2의 2x승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두 함수의 런스키안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2의 3x승, 여기는 2의 2x승. 3하고 2는 서로 다른 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주목해 보시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다르면 이 두 개의 지수함수는 1차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이론을 써서 일반적으로 해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여기 있는 수가 다르면 두 개의 지수함수는 1차 독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그럼 런스키안을 계산해 볼게요. 두 함수의 런스키안 W는 첫 번째 행은 Y1, Y2. 그 다음 행은 그걸 미분한 거 Y1 프라임, Y2 프라임.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그 함수 2의 3x승하고 2의 2x승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 다음 각각 미분합니다. 2의 3x승은 미분하면 3 곱하기 2의 3x승, 2의 2x승을 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2x승. 어렵지 않죠? 이제 행렬식 계산하면 이렇게 곱한 것은 2의 3x승하고 2 곱하기 2의 2x승하고 곱했으니까 3x, 2x, 5x승. 상수인은 그냥 곱해지고 2 곱하기 2의 5x승.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 뺄 텐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역시 3x승, 2x승 곱했으니까 5x승. 거기다가 상수는 3, 뺄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렇다면 2의 5x승하고 묶어내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5x승. 그렇죠? 자, 이렇게 런스키안은 구했어요. 이제 이거 갖고 1차 독립, 1차 종속 얘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지수함수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은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0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0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조금 이따 뒤에서 주어진 두 개의 함수가 만약에 1차 종속이 되면 그러면 런스키안은 0이 돼야 돼요. 예,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런스키안이 0 됐다고 해서 두 함수가 반드시 1차 종속이냐? 그렇지 않아요. 1차 독립인데도 0일 수는 있어요. 자, 한쪽만 되는 정리예요. 예. 그런데 이게 한쪽만 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여기 이 이론하고 이 명제하고 대우가 되는 명제는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을 부정하면 되죠. 즉 런스키안이 만약에 0이 아니면 그렇다면 1차 독립이다.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런스키안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2의 5x 승이 나왔죠.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개의 함수 2의 3x 승하고 2의 2x 승하고는 1차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구해놓은 어떤 두 개의 함수 y1, y2가 제차 선형 미방의 해가 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의 해가 된다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해일 때에는 0이면 1차 종속이고 1차 종속이면 런스키안이 0이고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해일 때만 그래요. 해가 아닌 일반적인 두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두 함수가 어떤 제차 선형,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두 개의 함수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해가 되는 그런 미방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하나를 y1을 x제곱 이렇게 주고 y2를 x 절대값 x 이렇게 주면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건 바로 볼 수 있죠. 절대값 x라는 함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라는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큰 쪽은 x의 제곱이 되겠죠.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그렇죠? 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이것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x제곱이 왼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걸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함수가 y는 x 절대값 x 이런 함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y1 x제곱이라는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상수배를 해봐야 이렇게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서 이렇게 생기는 것뿐이지 3차 곡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독립이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차 독립인데 런스키안을 계산해 보면 런스키안은 x제곱 x 절대값 x 주어진 함수 쓰고요. 두 번째 행에 미분한 거 쓰면 됩니다. x제곱 미분하면 2x죠. 그렇죠? x 절대값 x를 미분하면 우리 곱법칙을 씁니다. x를 미분하면 1, 거기다가 절대값 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해두고 거기다가 절대값 x를 미분해 곱할 텐데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절대값 x예요. 그렇죠? 해서 x가 약분되고 절대값 x만 남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 절대값 x입니다. 그렇죠? 해서 여기에 2 절대값 x가 와요. 그럼 런스키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2 절대값 x, x제곱.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 뺄 텐데 이렇게 곱한 거 빼면 마이너스 2 절대값 x, x제곱. 똑같은 걸 뺐으니까 0함수죠. 항상. 그렇죠? 이렇게 1차 독립이어도 0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런스키안이. 그래서 한쪽만 가는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두 함수가 어떤 제차 2계 선형 미방의 해가 되는 두 함수라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y1은 코사인 x고 y2는 사인 x다. 두 함수의 런스키안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두 함수의 런스키안은 1행은 두 함수를 쓰고 2행은 두 함수의 도함수를 쓰고 그리고 행렬식 계산하면 됩니다. 주어진 함수가 코사인 x, 사인 x죠. 그렇죠? 그 다음은 미분할 거니까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렇죠?
이제 행렬식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곱해서 뺄 건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사인 제곱 x. 그런데 코사인 제곱 x하고 사인 제곱 x를 더하면 1이에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1이란 상수함수니까. 그렇죠? 예, 해서 0이 아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런스키아는 1이라는 상수함수다라고 구한 거고요. 런스키안 구해라는 문제에서는 여기까지가 답이고요. 예, 이걸 가지고 더 나아가면 절대 0이 아니니까 어떤가요? 코사인 x와 사인 x는 예,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앞에서도 봤죠.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우리 정의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예, 얘기를 해봤었어요.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얘기를 가지고 해에다가 적용시켜서 정리를 하나 소개할게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더블 프라임 계수를 1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는 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것의 두 해를 구했어요. 우연히. 예,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예, y1과 y2가 두 해예요. 자, 그럴 때 예, 만약에 이 y1과 y2의 런스키안을 계산해서 0이 아닌 어떤 런스키안을 계산하면 어떤 함수가 나오죠. 금방처럼. 그렇죠? 예, 첫 번째 예제는 지수함수가 나왔고 예, 두 번째 예제에서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왔었죠. 어떤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가 나오니까 그 함수 값이 0이 아닌 점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0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0이 아닌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0이다라는 뜻이니까 그건 0함수죠. 그렇죠? 예, 0이 되는 점이 몇 개 섞여 있어도 예, 0이 아닌 값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0이 아닌 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 이 두 해를 가지고 1차 결합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 그냥 모든 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것이 일반 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런스키안이 0이 아닌 점이 있다. 해인데 런스키안이 0이 아니다. 그러면 런스키안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이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0이 아닌 점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0함수 아니란 뜻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함수, 해가 되는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1차 독립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 독립인 두 개의 해를 얻었으니까 일반 해는 예, 그것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 1차 독립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런스키안이 0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해서 런스키안이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어떤 함수든지 다 얘기가 되는 거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해일 때만 성립하는 거다. 예, 어쨌든 두 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런스키안이 0이 아닌 것이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제 1.5를 한번 볼까요? 예, 예제 1.5. y1이 2의 x승이고 y2는 x 곱하기 2의 x승이다. 이 두 개의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y는 0. 예,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개수가 전부 상수죠. 예,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함수 개수가 되면 예, 일반적인 해법은 없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풀 수 있어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모양. 예, 그것도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예,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보이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일반해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두 개의 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해를 가지고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이것이 1차 독립이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걸 보여보면 됩니다.
우선 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y 대신에 이 두 개의 함수를 대입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해 보면 되는 겁니다. 2의 x승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2의 x승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의 프라임 플러스 2의 x승. 이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2의 x승 두 번 미분해도 2의 x승이죠. 한 번 미분해도 2의 x승이죠. 그렇다면 주어진 값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2의 x승. 2의 x승 두 번 더한 것에서 두 배를 뺀 거니까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니까 해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됐죠? 예, 이것이 해다라는 건 대입해서 바로 얻었어요. 마찬가지 x2의 x승도 이 식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해인가 아닌가. 그렇죠? 아직 구하는 해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뒤에 가서 해법을 배우면 굳이 뭐 주어진 함수를 대입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정식을 갖다 놓고 미분 방정식을 갖다 놓고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배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 x2의 x승도 대입해 봅니다. x2의 x승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x2의 x승의 프라임 플러스 x2의 x승. 됐죠? x2의 x승을 한 번 미분하면 x 미분하고 2의 x승 곱해서 2의 x승 플러스 반대로 x는 놔두고 2의 x승 미분해 곱하면 x2의 x승. 그렇죠?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으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은 이것을 또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또 미분하면 이거 미분해서 2의 x승 x2의 x승을 미분해서 2의 x승 플러스 x2의 x승.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하고 더했으니까 이 부분은 2배가 되겠죠? 2의 x승 플러스 x2의 x승. 됐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다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x2의 x승이 더해져 있었어요. 이 대입한 식이. 예, 정리하면 2의 x승 2 곱한 것하고 여기 2 곱한 게 있는데 뺐으니까 0이죠. 그렇죠? 예, 여기 x2의 x승이 있고 여기도 x2의 x승이 있으니까 두 번 더한 건데 두 배 한 것을 빼줬으니까 0이지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은 0이다.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예, x 곱하기 2의 x승이라는 이 함수도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 해를 두 개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이 1차 독립이다 그러면 이 두 함수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가 주어진다라는 이론을 쓰면 됩니다. 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런스키안을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예. 이 두 함수의 런스키안을 계산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2의 x승, x2의 x승. 주어진 함수 쓰고요. 두 번째 행은 각각을 미분합니다.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이고요. x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 플러스 x2의 x승이고요. 그렇죠? 이제 행렬식 계산해요. 이렇게 곱하면 2의 x승, 2의 x승 곱해서 제곱이니까 2의 2x승.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x 곱하기 2의 x승의 제곱이니까 x의 2의 2x승. 그렇죠? 예, 해서 2의 2x승 플러스 x2의 2x승이 됐어요. 이렇게 곱한 걸 뺄 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하고 2의 x승 두 번이니까 2의 2x승.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x 곱하기 2의 2x승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남는 것은 2의 2x승. 그렇죠? 지수함수는 그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예, 런스키안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 정리를 쓰면 되죠. 예, 해를 가지고 두 개 함수를 얻어서 지금 예, 해를 가지고 런스키안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 런스키안이 0이 아니었어요. 예, 그럼 1차 독립인 것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함수 2의 x승과 x2의 x승은 예, 1차 독립이다. 1차 독립인 그 두 해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기본해라고 부른다. 됐죠? 기본해를 가지고 그것들의 1차 결합을 만들면 그것이 일반해다. 그렇죠? 해서 이 두 해의 1차 결합을 만듭니다. 일반해는 y는 여기다가 상수 곱하고요. C1이라고 쓸 거고 여기다 상수 곱하고요. C2라고 쓸 겁니다.
그걸 더하면 되죠. C1 2의 x승 플러스 C2 x 2의 x승. 예,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상수계수인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그 방법을 배우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일반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때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구했던 것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해를 기본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했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y1은 2의 x승, y2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아까 확인했듯이 여기는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죠. 1과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른 수죠. 그렇다면 아까 연습했듯이 바로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겸 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이 두 개의 함수가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 역시 이것도 뒤에 가서 해 구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그 구하는 방법으로 또 연습을 해보세요. 해를 직접 구해보세요.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의 해임을 보이고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가봅니다. 해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대입해 보면 돼요. 그렇죠?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y 대신에 대입해 봅니다. 2의 x승 대입하면 2의 x승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의 x승. 그렇죠? 이게 0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 미분해도 2의 x승이니까 이 값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 0함수네요. 값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했으니까 해가 되는 거죠. 해인 걸 확인했고요. 2의 마이너스 x승도 여기에 대입해서 확인합니다. 2의 마이너스 x승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을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또 나가니까 다시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해서 두 번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거기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줬으니까 0이죠. 이 식을 만족했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했으니까 이것의 해지요. 그래서 y2, 2의 마이너스 x승도 이것의 해다. 이렇게 해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해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1차 독립인가를 확인하려는 거죠. 1차 독립이면 또 다른 해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바로 1차 결합을 만들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역시 두 함수가 1차 독립인가라는 것은 그 두 함수의 런스키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요. 두 함수의 런스키안은 두 함수 쓰고 두 번째 행은 미분한 도함수를 쓰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개 함수가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이었어요. 미분해서 두 번째 행에 쓰면 됩니다.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렇죠? 행렬식 계산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하고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하면 x 마이너스 x 하는 값이 0이니까 2의 0승. 그렇죠? 해서 2의 0승은 1.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은 마이너스 1. 됐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뺄 텐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도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하면 2의 0승 1이죠. 그래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렇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건 0이 아닌 수죠. 그렇죠? 런스키안이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1차 독립이 됐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y1과 y2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1차 독립이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기본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해는 이 기본해의 1차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해를 이렇게 쓰면 돼요. 두 함수의 1차 결합으로 y는 C1 2의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x승. 어렵지 않죠?
예, C1, C2는 서로 다른 임의상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서로 다른 걸로 대입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상수가 2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서 하나는 C1으로 또 하나는 C2로 같은 거로 표기해 버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임의상수가 1개가 돼 버리는 거니까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C1, C2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습한 것이 어떤 얘기를 한 거냐 하면 해를 2개 우연히 찾았을 때 그 우연히 찾은 2개의 해가 서로 1차 독립인 해라면 그렇다면 일반 해는 그 1차 독립인, 즉 그 2해를 기본해라고 불렀어요. 기본해가 되는 그 2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그러면 달리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C1Y1 플러스 C2Y2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해는 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 해서 C1, C2에 어떤 상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모든 해를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조금 전에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라는 걸 런스키안을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해봤어요. 지금은 2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2해의, 즉 2함수의 런스키안을 계산해 봤지만 역시 3개 미방에 대해서 3개의 해가 기본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3개의 해가 1차 독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것도 런스키안 가지고 0이 아니다 라고 판정해 주면 기본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런스키안이 0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기본해이다라는 걸 판정하는 거다. 3개가 되었던 4개가 되었던 똑같다. 예, 기억해 두세요. 예, 뒤에 가서는 이제 3개, 4개를 다룰 겁니다. 지금은 2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런스키안을 가지고 판정을 해줬는데 예, 이번에는 예, 런스키안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런스키안 아까처럼 두 함수 쓰고 그 밑엔 도함수 쓰고 만약에 함수가 3개라면 예, 그 다음은 2개 도함수를 쓰고 이렇게 나가서 행렬식 구하는 건데 무슨 따로 방법이 있냐라고 얘기할 텐데 예, 그때는 y1, y2를 알고 있을 때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y1, y2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런스키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그냥 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해를 가지고 와도 런스키안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아벨의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벨의 정리를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받았는데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1개 선형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를 1로 바꿨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럴 때 모양이, 그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는 0. 그렇죠. 그때 더블 프라임 개수가 1이었을 때 y 프라임 앞에 있는 이 개수함수 px, 예, 이것이 런스키안을 결정합니다. 예, 뒤에서 배우는 개수 축소법도 이런 모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qx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이 px만 영향을 줍니다. 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y1과 y2가 지금 이 재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예요. 2개의 해를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y1과 y2 해가 있을 텐데 예, 직접적으로 그 함수의 식을 구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방정식 모양밖에 몰라요. 그럴 때 y1과 y2를 몰라도 예, 식을 몰라도 y1과 y2의 런스키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벨의 정리입니다. y1과 y2의 런스키안이 어떻게 결정되냐? 여기 있는 px를 가지고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상수 c가 곱해져요. 항상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y1과 y2가 달라지면 여기 있는 상수 c가 달라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상수 c는 y1과 y2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y1과 y2 두 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 두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면 여기 있는 상수 c라는 값도 다른 값으로 바뀐다. 이해됐죠? 어쨌든 이 뒤에 있는 이 지수함수 모양 여기에 어떤 상수를 곱한 모양이다. 예, 이건 변함이 없다. 이해됐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px, y 프라임 앞에 있는 px가 그냥 완전히 이걸 결정해 버린 거죠. qx는 영향을 안 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1하고 y2는 어쨌든 그 주어진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니까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y1을 그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y1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 y1 프라임 플러스 qx y1은 0 이렇게 돼야 되죠. 해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요. y2도 해라고 했으니까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대입하면 y2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 y2 프라임 플러스 qx y2는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해니까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얻은 식입니다. 여기 y1에 관한 식에는 y2를 곱할 거예요. 약간 조작을 할 겁니다. y2에 관한 식에는 y1을 곱할 거예요. 서로 엇갈려 곱할 거예요. 엇갈려 곱해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0이었으니까 뺀 값은 0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에 y2 곱해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여기에 y1 곱한 값에서. 그러면 y1 곱하기 y2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 y2 프라임 플러스 qx y2 거기서 빼기를 마이너스 y2 곱하기 y1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 y1 프라임 플러스 qx y1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이 값을 정리를 할 거예요. y1, y2의 더블 프라임 그리고 마이너스 y2, y1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먼저 쓰고요. 그 다음 px로 묶인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px로 묶여 있는 부분에는 px 곱하기 앞에서 y1, y2의 프라임 그렇죠? 예, 뒤쪽에서 px 있는 항은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qx가 있는 부분은 y2가 있는 곳에는 y1을 곱했으니까 qx, y1, y2 여기는 y1이 있는데 y2를 곱했으니까 역시 y1, y2, qx 그걸 빼줬으니까 qx 파트는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른쪽은 0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값을 볼까요?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금방 계산했던 런스키안 w는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한 거니까 바로 이 값이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바로 이 값이 w죠. 그렇죠? 예, 이 값이 런스키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런스키안이고요. 런스키안을 미분해 볼까요? 예, 이걸 미분하면 이제 곱법칙을 씁니다. y1, y2 프라임을 미분할 거예요. y1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이번엔 반대로 y1 놔두고 y2 프라임을 또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 그렇죠? 거기서 빼기를 y1 프라임, y2를 미분합니다. y1 프라임을 먼저 미분하면 y1의 더블 프라임, y2 플러스 y1 프라임 놔두고 y2 미분하면 y2 프라임. 그렇죠? 해서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플러스 한 번, 여기 마이너스 한 번 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값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정리된 이 값이 바로 런스키안을 미분한 값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미분한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런스키안 가지고 정리하면 이 값은 런스키안의 프라임, 미분한 거, 플러스 px 곱하기 이 값은 런스키안. 이게 0이죠. 어디서 많이 봤죠? 런스키안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1개 도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런스키안도 1승, 런스키안의 프라임도 1승. 뭔가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런스키안 W에 대한 W에 대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더블 프라임, W의 프라임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1이 되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미 표준형으로 고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W 앞에 있는 PX하고 는 오른쪽에 있는 GX를 가지고 해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 px. 그런데 gx는 0이지요. 그렇다면 뒤쪽 적분은 간단해지지요. 예,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개 선형 미방이니까 해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w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p적분함수는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값은 0이에요. 0함수는 적분해도 0함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 상수 c하고 곱해진 모양이 되는 거죠. 해서 런스키아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의 상수, 어떤 상수를 곱한 거다. 이 상수는 y1과 y2 두 해에 종속되어 있다. y1과 y2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y1, y2 없이 주어진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그 폼만, 예, 그 폼만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바꿔주고 역시 표준형처럼 고쳐서 그렇게 해서 런스키안을 바로 계산했어요. 그렇죠. y1, y2 없이도 미분 방정식만 가지고 런스키안을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지금 배웠던 아벨의 정리를 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y1과 y2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데 예,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 이런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랬어요. 이것의 해인 건 알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그걸 가지고 y1, y2를 직접 함수의 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런스키안 계산해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상태예요. y1, y2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하지만 방정식만 알아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럴 때 그 두 함수의 런스키안을 구해라.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정리를 쓸 수밖에 없죠.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를 1로 바꿉니다. 여기는 이미 1이니까 더 이상 바꿀 필요는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y, 예, y하고 y 프라임 앞에 있는 그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y 프라임 앞에 있는 함수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y 프라임. 근데 여기 y 프라임은 없어요. 그렇죠? y 프라임이 없으니까 0이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px는 0함수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표준형에서 px를 찾았으니까 이제 0함수를 가지고 런스키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정리를 쓰면 런스키안은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근데 p는 0이에요. 0은 적분해도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의 0승, 2의 0승은 1이니까 곱하나만 하죠. 해서 런스키안은 상수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y1과 y2가 이 방정식의 해라면 이 두 해, y1과 y2의 런스키안은 어떤 상수함수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개수축소법이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개수축소법은 역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차일 때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해를 우연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1차 독립인 또 다른 해를 얻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의 해, 우리가 얻은 그 해를 이용해서 그것과 1차 독립인 두 번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해를 구하면 일반 해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1차 독립인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준형으로 고치고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가 0이다. 이렇게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y1 우연히 하나 알았어요. 자, 그럴 때 y1과 1차 독립이 되는 또 다른 해를 이걸 이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럼 1차 독립이다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1차 독립. 1차 독립.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로 표현이 안 된다? 자, 그걸 가지고 가장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계수축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y2, y1의 상수배로 표현되지 않는 y2를 찾는데 이렇게 찾는 이 방법으로 찾는 것을 계수축소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수축소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거냐? 상수배가 아니니까 함수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다면 앞에 곱해지는 bx라는 이 함수는 상수함수는 아니죠. 그렇죠? 상수함수가 아닌 어떤 함수를 곱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상수배로 표현된 게 아니니까 우리는 1차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찾는 게 계수축소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함수배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b 곱하기 y1을 이 식에 대입할 거예요. y 대신에.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필요하고 프라임이 필요해요. 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b 곱하기 y1, 예, 미분하면 곱법칙, 교대로 미분에 더해주면 되겠죠. b 프라임 y1 플러스 b y1 프라임. 됐죠? 예. 그러면 y의 더블 프라임, 이 함수의 더블 프라임은 1궤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또 미분해서 정리하면 b의 더블 프라임 y1 플러스 2b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b y1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함수가 해가 돼야 되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프라임, 더블 프라임을 이 식에 대입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b 더블 프라임 y1 플러스 2b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b y1의 더블 프라임. 즉 주어진 함수 y2를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렇죠? 예, y2의 더블 프라임이에요. 플러스 px 그리고 y2의 프라임. y2 한 번 미분한 거 여기 대입했어요. 플러스 qx 플러스 예, 이번에는 y2 그냥 곱합니다. 그렇죠? by1 됐죠? 그게 0이 돼야 되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것을 b의 더블 프라임과 b 프라임과 b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b 더블 프라임은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y1 b의 더블 프라임. 그리고 b 프라임이 되는 것은 여기 하나 있고 b 프라임 여기 있죠. 그리고 예,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b 프라임하고 정리합니다. 그다음 b라고 표현되는 것이 여기 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b로 묶어내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이 0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모양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주어진 방정식, 여기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y 대신에 y1을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y1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y1을 대입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y1이 해니까 이 값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값만 남았고 그 값이 0이면 되네요. 그렇죠? y2가 해가 되려면.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y1 b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1 프라임 플러스 pxy1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b'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w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b의 더블 프라임은 b'을 미분한 거니까 w'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w와 w'이 전부 1승으로 표현됐으니까 역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0이니까 gx는 0인 케이스죠. 그렇죠?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B'을 W라고 써보니까 예, 주어진 방정식은
y1 w 프라임 플러스 2y1 프라임 px y1 곱하기 w가 0이다. 그렇죠? 예, w에 대한 1개 선형 미방입니다. 해를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수로 나눠줘야 w 프라임, 예, 이것의 개수가 1이 만들어지죠. 나눕니다. 그렇다면 w 프라임 플러스 y1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뒤에 건 사라져요. px, 그렇죠? 이것은 y1으로 나눈 거예요. y1분의 2y1 프라임, 그렇죠? 정리됐고 곱하기 w가 0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w 프라임 개수가 1로 정리가 됐으니까 w 앞에 있는 이 함수가 우리가 얘기했던 p 역할을 하는 거고, 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0이죠. 0 함수가 g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됐던가요? w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 dx, p 대신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예, 곱하기 인티그럴 g 0이에요.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 dx dx 플러스 c. 됐죠? 그런데 영함수가 곱해진 이 적분은 지금 영함수의 적분이니까 결국은 이건 영함수예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사라지고 이만큼 이 큰 적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하고 상수 C를 곱하면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해 Y1하고 1차 독립이 되는 하나의 해만 구하면 돼요. 모든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만 구하면 그걸 Y2라고 했을 때 Y1과 Y2의 1차 결합 C1 Y1 플러스 C2 Y2 Y2에 다시 임의상수가 붙을 거예요. C2.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걸 쓰면 됩니다. 이게 곱해질 거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C를 1로 선택하면 1 곱하나만 하니까 그냥 이 함수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한 개만 구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걸 구해라 그랬다면 C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한 개만 구할 거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가장 간단한 걸로 한 개를 선택한 겁니다. 해서 W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된 W를 볼까요? W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플러스 y1분의 2y1 프라임 dx. 그렇죠? 예,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 px의 적분이 있고 이 뒤에 y1분의 y1 프라임의 적분이 있어요. 거기에 2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 적분도 각각의 적분의 플러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지수 함수의 승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덧셈으로 표현됐다면 각각의 승수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 하는 것 하나 하고 곱하기 뒤에 거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y1분의 2y1 프라임 dx승. 됐죠? 마이너스 2 하는 건 상수니까 2는 그냥 앞으로 나가고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이 적분할 함수는 y1분의 y1 프라임 dx죠. 그렇죠? 예, 이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고, 예, 우리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뭔가요? 로그 절대값 y1, 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적분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예, 로그 절대값 y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거는 2의 마이너스 2 로그 절대값 예, y1이에요. 그런데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 하는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승수로 예, 표시될 수 있죠. y1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2승 y1 절대값의 제곱분의 1. 근데 우리는 실수함수를 다루는 거니까 실가함수를 다루는 거니까 절대값 붙여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y1 제곱이에요. 그래서 y1 제곱분의 1. 됐죠? 그렇다면 로그 뒤에 y1의 제곱분의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로그 y1의 제곱분의 1 하는 건데 2의 하는 이 지수함수하고 이건 자연지수함수 ln으로 쓰는 로그 함수 이건 자연 로그 함수 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죠. 역함수니까 역함수로 갔다가 원래 함수로 돌아오면 제자리. 그렇죠? 예,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해서 뒤쪽에 있는 값을 계산한 것은 y1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w는 이것하고 곱해지면 되니까 w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 곱하기 y1의 제곱분의 1이다. 됐죠?
예, W를 계산했는데 W가 뭐였어요? B'이었어요. 그러니까 B'이 y1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B가 필요하죠. y2라는 것은 B 곱하기 y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을 구했으니까 B는 적분하면 되죠. 예, 그래서 B는 인티그럴 y1 제곱 분의 첫 번째 알고 있는 해의 제곱입니다. 첫 번째 해, 우리가 우연히 구한 해 y1 그것의 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는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프라임 앞에 곱해지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는 이걸 dx 적분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b라는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y2는 y1하고 여기 적분된 b를 다시 곱해야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y2까지 이제 구하면 y1과 y2가 1차 독립이니까 일반 해는 c1 y1 플러스 c2 y2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요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한 대로 예, 어떤 해를 하나 알았을 때, 즉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pxy 프라임 플러스 qxy가 0이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y 프라임 앞에 있는 px만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죠. 아까 아벨의 정리에서 런스키안 구할 때처럼. 그렇죠? qx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프라임 앞에 있는 px만 영향을 줘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의 해를 알면 그것과 1차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 y2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계수축소법이라고 한다. 어떻게? y2를 y1의 함수배로 놓고 그 함수를 계산했다. 이해됐죠? 함수배로 놓고 해가 돼야 되니까 미분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때 그 계산된 결과를 보니까 b가 인티그럴 첫 번째 해의 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y 프라임 앞에 있는 함수 dx 됐죠? 예, 그래서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수 축소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 두 개만 풀어볼게요. 예, 예제 2.1 y1이 2의 x승인데 이것이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y는 0의 해인 걸 알았다. 자, 그렇다면 계수 축소법을 써서 y1하고 1차 독립이 되는 해 y2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b라는 게 어떻게 구해진다라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계수가 1인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1이죠. 그럼 표준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px라는 것은 y 프라임 앞에 있는 이 상수함수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가 px다. 됐죠? 그렇다면 b는 인티그럴 첫 번째 해의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는 dx 다 됐죠? 예, 이제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하고 없어지고 2를 적분하면 2x니까 2의 2x승 계산이 되지요. 첫 번째 해 y1은 2의 x승이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걸 제곱하면 역시 2의 2x승이죠. 그렇다면 약분해서 2를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1 적분하면 x죠. 여기서 적분상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분상수는 버린다. 예,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구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x 하나만 갖다 씁니다. 그렇다면 b라는 함수는 x예요. 그렇다면 y2는 첫 번째 y1에다가 b를 곱하면 되니까 x를 곱하면 돼요. 첫 번째 y1은 2의 x승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것과 1차 독립인 함수는 즉 1차 독립이 되는 그 해는 두 번째 해는 x 2의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네, 예제 2.2 볼까요? 2x제곱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5xy 프라임 플러스 y는 0. 예, 여기 보면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x 제곱이 곱해져 있죠. y 프라임 앞에는 x의 1승이 곱해져 있죠. 예, 이런 모양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모르니까 x는 0보다 큰데 y1 x분의 1이라는 함수 0보다 큰 쪽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알고 있다. 당연히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것하고 1차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가볼까요?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됩니다. 2x제곱이니까 2x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1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 여기도 2x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5x를 2x제곱으로 나누면 2x분의 5. 그렇죠? 해서 y 프라임. 플러스 여기 1도 2x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2x제곱분의 1y. 다 됐죠? 예. 0은 나눠도 0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제 차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y 프라임 앞에 이제 표준형에서 y 프라임 앞에 곱해져 있는 2x분의 5라는 함수가 px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b를 구하는 공식, b는 인티그럴 첫 번째 해의 제곱, 첫 번째 해가 x분의 1입니다. 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px가 2x분의 5예요. 다 됐죠? 자, 적분합니다. 그러면 예, 여기 2분의 5는 상수니까 나갔고요. 여기 x분의 1 적분하면 되는데 인티그럴 x분의 1 dx는 로그 절대값 x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번에는 필요 없어요. 해서 로그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적분한 값은 로그 x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x승. 됐죠? 마이너스 2분의 5는 로그 안쪽으로 보내면 2하고 로그하고 상쇄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5승이 남죠. 그렇죠? 거기에 x제곱을 곱할 거니까 x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5승 곱하면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4에서 2분의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다 됐죠.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더하고 승수도 마이너스 2분의 1에 하나 더하고 그렇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2가 되죠. 그렇죠? 여기도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x의 2분의 1승,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죠. 해서 예, 원시함수 하나는 2 루트 x다. 다 됐죠? 예, 그렇다면 b를 구한 거예요. 2 루트 x. 그렇다면 y2는 이제 첫 번째 y1이라는 첫 번째 해에다가 b를 곱해줘야 돼요. 첫 번째 해는 x분의 1이었습니다. b는 우리가 계산해서 2 루트 x였어요. 약분하면 루트 x가 분모에 남습니다. 해서 2 곱해준 거 루트 x분의 2가 두 번째 해다. y1 x분의 1과 1차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다. 루트 x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1차 독립이 되는 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라는 얘기까지 하면 이제 1차 독립인 두 해, 즉 기본 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해는 그 두 해의 1차 결합이다. 그렇죠? 자, 그럼 일반 해를 한번 써볼까요? 예, 더 나아가서 y는 c1x분의 1 플러스 얼마 상수 곱하기 루트 x분의 2인데 일단 단계를 거쳐서 c2 웨츠라고 써볼게요. 이 상수를, 임의상수를. 예, 왜 그러냐면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가 곱해져도 임의상수니까 그걸 c2로 바꿔주면 사실은 이 2라는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1차 독립이 되는 두 번째 해를 얻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이 두 개의 해를 가지고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해를 표현할 때는 여기 상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대표로 루트 x분의 1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예, 해서 일반 해는 x분의 1과 루트 x분의 1의 예,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c1 x분의 1 플러스 c2 루트 x분의 1.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예,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이번 시간을 마칠 텐데,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실시간 수업 3주 수업이 다 끝났어요. 6번. 그렇죠? 예, 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녹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녹화 수업일 때는 1 주차 녹화 수업했던 것처럼, 예, 실시간 퀴즈가 있어요. 예, 그 실시간 퀴즈는, 예,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인제 그 녹화된 영상을 그 주에 맞춰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실시간 퀴즈를 주는 거예요. 예. 그걸 확인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해서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어 봐서 알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 퀴즈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녹화 수업을 들으면 그 녹화 수업 그 영상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답을 객관식으로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해서 첫 번째 주에 퀴즈도 보니까 보통 대부분 한 1 분이나 2분 안에 다 썼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한 60 분, 70분 쓴 사람들도 몇 사람 보이는데, 예, 그렇게 찾아서 풀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답이 다 있는 문제예요. 예. 영상 안에 보면 답이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훑어보시고 답을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런 의미로, 예,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실제로 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3 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어쨌든 실시간 수업 안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110분 안에. 예. 그래서 다음 주 녹화 수업부터 실시간으로 110 분이 주어지니까 그 안에 퀴즈 푸시고 나머지 진도 공부하는 것은 일 주일 동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인제 녹화 수업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거 얘기해 줬고요. 예.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